자, 이번엔 필수 예제 7번.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속이 활용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7번의 왼쪽 문제 요거는 뭐 활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죠. 상당히 좀 쉽습니다. 무슨 문제냐? 연속함수 fx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식에서 모르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가 딱 있잖아. 그럼 요거 a를 어떻게 좀 찾고 싶은 거야. 그럼 a 하나를 찾고 싶으면 여러분들 모르는 게 하나니까 식이 하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식을 하나 쭉 찾으려고 했는데 지금 fx가 뭔지 모르잖아. 잘 물음표.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보자고. 그래놓고 슬쩍 앞에를 봤더니 뭐가 보여요? 이렇게 x-1이 보이네? 그럼 여러분들 x에다가 뭐 집어넣고 싶어? 미치겠네. 그치? x에다가 1을 쿡 집어넣고 싶잖아. 그럼 x에다가 1을 쿡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겠죠?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f1이 어떤 값에 같은 상관없이 0이랑 곱해지니까 이게 0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지금 나는 x에다가 뭘 집어넣고 있다고? 1을 집어넣고 있다고. 그러니까 1 플러스 a-3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식이 써지겠다. 자, 그런데 왼쪽에 있는 놈이 뭐가 됐기 때문에? 0이 됐기 때문에요. 오른쪽에 있는 놈도 똑같이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a가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2가 될 수밖에 없죠.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들 수투를 공부하는 여러분들 당연히 이 정도는 암산을 하셔야죠. 그래서 a가 얼마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야. 그렇지. a가 2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a 자리에다가 2를 이렇게 쿡 집어넣는 거죠. 됐죠? 그럼 모르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이 너무 귀여워요. 몇 차식입니까? 2차식이죠? 그럼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하는 마음에 9구단을 외자. 3, 1은 3. 그리고 둘 중 하나에다 마이너스를 줘서 여기다가 2를 만들고 싶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 그러면 요 놈이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냐면 x-1과 그렇지. x 플러스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괜찮아요? 자, 그러고 나면 결국 여러분들 메인식이 보이는데 그 메인식이 뭐냐면 x-1에다가 fx를 곱했더니만 그게 무엇이 되더라? 그렇지. x-1 그리고 x 플러스 3이 되더라. 이렇게.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객관식이야. 여러분들 이 문제가 단답형이야. 답만 내면 돼. 풀이 과정 필요 없대. 그럼 뭐 하시면 됩니까? 그렇지. 가볍게 약분하면 돼요. 이 문제가 만약에 객관식이고 단답형이라면 답만 빨리 내고 싶다. 그러면 가볍게 약분을 통해서 fx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돼요. 따라서 f의 1을 구하라고 하면 답은 얼마다? 4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풀이를 요구해. 그치? 중간 과정에서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어야 돼. 서술형에서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절대로 약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은 약분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 아니야? 왜? 약분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말이잖아. 왜? 문자로 함부로 약분할 수 있어? 없어? 없거든. 왜? 얘가 뭐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 0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문자 또는 식으로는 함부로 약분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약분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안전장치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양변을 x-1로 나누고 싶으면 반드시 어떠한 조건이? 그렇지. x가 뭐가 아니라는 조건이 1이 아니라는 조건을 걸고 나서 약분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면 fx는 x 플러스 3이 될 것이다. 그러면 선생님 지금 x가 1일 때 f1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제가 열심히 구한 fx에서는 도저히 f1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도저히 여기서는 f1을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맨 앞에 무슨 조건이 들어가 있어? 연속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뒤에서 뭐라고 써주면 돼요? 함수 자체가 연속이므로 이렇게 써주면 돼요. 함수 자체가 연속이므로. 그쵸?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f의 1은 지금 여기다가 1을 넣어서는 구할 수는 없지만 함수 자체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f의 1이라는 놈과 x를 어디로 보냈을 때 그렇지 1로 보냈을 때의 극한값이 서로 같다고 문제에서 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됐죠? 이렇게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f의 1을 지금 당장은 구할 수 없지만 극한값은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x를 1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얘는 x가 1은 아니잖아. 그치? 1은 아닐 때의 상황. 얘도 1이 아닐 때의 상황. 1로 가까이 보낼 때의 상황이니까 이 함수에다가 조심스럽게 뭘 걸어줬을 때 그래.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극한값을 걸어준 건 이거는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뒤에 있는 함수가 졸라게 유명한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니까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그냥 뭐 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치? 대입해도 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대입을 해서 답은 4.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는 뭐냐면 우리가 극한값을 구한 거야. 근데 문제의 맨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함수 자체가 연속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극한값이 곧 함수값이니까 f의 1은
4다 이렇게 말해주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술형이다, 풀이 과정을 요구한다, 풀이 과정에서의 점수를 요구한다, 그러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객관식이다, 아니면 풀이 과정 필요 없어, 그냥 답만 내도 돼, 그러면 그냥 약분하세요. 아시겠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면 매우 훌륭한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문제. 자, 오른쪽 문제는 굉장히 유명한 문제네요. 갑자기 함수방정식도 등장하고 그래요. 이렇게.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딱 보자마자 있잖아, 문제를 다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생겨먹은 문제를 눈에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 한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로 눈에 익숙하시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보시고 밑에 있는 유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재풀이집, 센이라든가 각종 다양한 문제집들 있잖아. 그런 걸 풀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의 형식을 눈에 좀 익숙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그럼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된다. 근데 내가 지금 그 상태잖아. 여러분들 선생님이 설명하는 선생님이 지금 그 상태야. 모든 문제가 너무 익숙해. 문제를 외웠다? 아니, 이 형태가 익숙하다고. 이렇게 형태가 이런 문제 어디서 많이 봤는데, 약간 그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요,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함수 자체는 일단 연속 함수네. 그래서 여기 연속이다 이 말에 딱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0부터 4까지만 함수를 정의해 놨어요. 그쵸? 0부터 3까지 정의해놨고 3부터 4까지 정의를 해놓은 거야. 그럼 다 정의하지 않고 0부터 4까지만 정의했네. 그쵸? 그래놓고 밑에 줄을 더 읽어보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갑자기 여기에 생뚱스럽게 무서운 이렇게 함수방정식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함수방정식. 여러분, 함수방정식은 고등학생들이 딱 외워야 될 게 6개가 있어요. 6개. 정확히 말하면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 6가지 중에서 얘는 3번째네요. 3번째. 선생님이 하도 많이 해가지고 번호까지 다 선생님이 스스로 내가 부여한 번호야. 함수방정식 3번 이렇게 해서 3번째 함수방정식이라고 말을 해요, 선생님은. 근데 얘는 뭐냐면 x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과 x 플러스 4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 같다. 1을 넣었을 때의 상황과 5를 넣었을 때의 상황이 같다. 어떤 임의의 t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과 t 플러스 4를 집어넣었을 때의 상황이 언제나 떨어진 차이가 얼마가 되면, 그치? 4가 되면 언제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주기가 얼마? 그렇지. 주기가 4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물론 여러분들이 주기라는 말 자체가 이게 주기를 나타내주는 함수방정식은 사실은 아니야. 이거 수원 시간에 그 삼각함수 하면서 졸라게 열심히 여러분 공부했을 텐데, 주기가 4다를 표현해주는 진짜 표현법은 fx는 f의 x 플러스 a를 만족하는, 이렇게 써야죠. 양의 실수 a의 최소값이, 이거 진짜 그만하고 싶다. 이거 진짜 최소값이 4이다. 이게 진짜로 주기가 4다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법이거든. 근데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냥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걸 딱 보자마자 뭐라고 해도 된다고요? 주기는 4요. 이렇게 풀어도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이런 걸 보면 주기는 4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야. 됐죠? 단 삼각함수라는 그 단원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얘가 주기가 4만 표현해 주는 게 아니라 주기가 2인 함수도 얘가 표현을 해주고, 주기가 1인 함수도 얘가 표현을 해주고, 주기가 3분의 1인 함수도 얘가 표현을 해줘요. 오케이? 그건 이제 삼각함수 시간에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너무 이제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함수방정식을 만났을 때 주기는 얼마예요? 4예요 라고 그냥 말하고 넘어가면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0부터 4까지만 함수를 줘도 된다는 거지. 문제에서 0부터 4까지만 함수를 줘도요, 어차피 주기가 4니까 4부터 8까지도 똑같이 그려주면 돼. 같은 원리로 8부터 12까지도 똑같이 그려주면 되고요. 앞뒤빵 뒷빵 다 채워야 되니까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도 함수의 그래프를 준 거나 마찬가지. 그러면 0부터 3까지라고 했으니까 0부터 3까지 그리고 3부터 4까지 있는 상황, 이 상황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그릴 수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채워넣을 수가 있다. 자, 어떻게 채워넣을 거냐면 0부터 3까지는 여러분들 최고차항이 마이너스인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니까 그냥 이렇게 그려요. 그리면 되죠.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3부터 4까지는요, 아이고 최고차항 개수가 3인 1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리세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0부터 3까지고 3부터 4까지니까 여기
오케이? 여기에 뭔가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 뭔가가 7이겠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있었던 일이 여기서 그대로 똑같이 일어나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쵸? 주기가 4니까 이렇게 2차 함수 그려주시고, 이쪽에는 1차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도 또 2차 함수 이렇게 그려주시고, 또 1차 함수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주라는 얘기잖아. 또 2차 함수 그려주시고, 1차 함수 이렇게 그려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됐죠? 자, 이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후보가 몇 개가 보일 텐데요. 이렇게 후보가 몇 개가 보입니다. 여기가 이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앞뒷방, 뒷방을 다 그릴 수가 없으니까 이 정도만 그리고 문제를 풀면 돼요. 됐죠? 자, 문제 맨 앞에 뭐라고 돼 있죠? 연속이라는 말이 있거든? 근데 이 그래프는 다 끊어져 있잖아,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짝대기를 그은 곳, 이런 곳에서 다 그래프가 다 끊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쵸? 이제 얘네들을 다 붙여야 돼. 끊어짐 없이 다 연속되게 이어지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자, 이런 데서 연속성 조사할 거예요. 이런 데서 연속성 조사할 거예요. 왜 하는 거야, 이거? 2차 함수는 졸라게 유명한 연속함수니까 여기가 2차 함수를 그렸다는 얘기는 이 구간 안에서 얘는 연속함수라는 얘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데서 연속성 조사할 거예요? 안 할 거야. 이게 1차 함수잖아. 졸라게 유명한 1차 함수니까 여기가 연속일 테니까 이런 데서 아무리 따져봐도 다 연속이겠지.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곳, 여기서는 연속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4에서 선생님이 연속성을 조사할 거야. 근데 선생님 4에서 연속성을 조사하면 안 돼요. 8에서도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고요. 12에서도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고요. 0에서도 연속성을 조사해야 되고요. 마이너스 4에서도 연속성을 조사해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실제로는 0에서도 조사해야 되고 4에서도 조사해야 되고 8에서도 조사해야 되고 12에서도 조사해야 되고 마이너스 4에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주기가 4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서만, 그렇지, 4에서만 조사를 해주면 0에서도 연속, 마이너스 4에서도 연속, 8에서도 연속, 12에서도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야. 됐지? 그러면 4에서 조사하지 말고 0에서 조사해도 돼요, 선생님? 네. 어차피 0에서 연속이면 4에서 연속이야. 0에서 연속이면 마이너스 4에서 연속이고 다 연속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후보를 적당하게 골라서 거기서 연속성을 조사하면 됩니다. 또 하나 더, 3에서 연속성을 또 조사해야겠죠. 왜? 2차와 1차가 만나고 있는 바로 그 경계가 되는 곳이니까 여기서도 연속임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연속임을 보여야 되면 여기서도 연속임을 보여야 되고, 여기서도 연속임을 보여야 되고, 여기서도 연속임을 보여야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이렇게 세모친 곳, 이런 곳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다 따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는 어디서만 따질 거냐면 3에서만 따질 거예요. 왜?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3에서 연속인 걸 보이면 마이너스 1에서도 연속이고 7에서도 연속이고 11에서도 연속이고 계속 연속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딱 몇 개, 2개에서만 따지면 되네. 세모 중에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중에 하나. 세모 중에 하나, 동그라미 중에 하나. 그럼 여러분들 세모에서 따지고 싶어. 근데 갑자기 졸라 이상한 사람처럼 이렇게 또라이인가요? 이런 데서 따지는 애들은 뭐야?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건 세상에 대한 반항 아닙니까? 함수 자체를 0부터 4까지 줬는데 마이너스 1에서 따지겠다는 건 이건 반항이에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해야 계산도 깔끔해지고 마음이 편하다니까. 그래서 출제자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3에서 따져주마, 이거야.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세모라는 곳에서 다 따질 수가 없으니까 세모 중에서 한 곳에서 따질 건데 당연히 어디서 따질 거야? 3에서 따지겠죠? 3보다 작을 때, 3일 때, 3보다 클 때, 요놈의 3의 일체성만 바바박 조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모는 이제 3에서 따지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제 동그라미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동그라미는 어디서 따질까? 어디서 따질까? 뭐 4에서 따져도 되고요, 0에서 따져도 돼요. 왜냐면 함수 자체가 이게 좀 쉬우니까 0에서 따질 사람은 0에서 따지시면 되고요, 4에서 따지고 싶은 사람은 4에서 따지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선생님은 처음에 4라고 했으니까 그냥 4에서 따질게요. 처음에 그냥 선생님이 4라고 했으니까 4에서 따질게요. 알겠죠? 그래서 4에서 따지겠다는 얘기는 4보다 좀 작을 때의 상황, 4일 때의 상황, 4보다 좀 클 때의 상황, 이 세 개의 3의 일체성을 조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3에서 한번 먼저 따져볼게요. 3보다 작다, 딱이다, 크다를 따지고 싶은데 이 함수 자체가 3보다 작을 때를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도 설명해주고 있고 3보다 클 때도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따져주시면 되겠죠. 근데 원래는 3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여기다가 3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니까 3-를 넣어야 돼. 원래는 3-를 넣어야 돼. 그쵸? 그래 놓고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 계산이 여러분 마지막 계산이잖아. 그치? 마지막 계산이니까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여기가 졸라게 유명한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3-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3보다 큰 3을 집어넣든 어차피 여기다가 3을 집어넣은 결과랑 똑같을 테니까 그냥 3 집어넣자고요. 마이너스 9. 됐죠? 3 그대로 집어넣으면 플러스 3의 1.
그리고 B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3에서 작을 때의 상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3일 때와 3보다 클 때의 상황은 이 상황을 말하는 거고 여기다가 그대로 뭐 하면 돼? 3 집어넣으면 되죠. 똑같은 원리로 3을 집어넣든 3보다 큰 3을 집어넣든 3보다 작은 3을 집어넣든 다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 그대로 집어넣었더니 아이고 귀엽게도 얘가 0이 됐네요. 둘 다. 그때 얘가 연속이 돼줘야 되니까 3일체성을 보여야 된다. 이 세 가지가 모조리 다 같은 값을 출력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해보자. 요거 4에서도 한번 따져볼게요. 4에서 따지는 방법은 4보다 작다 따기다 크다를 따져야 되는데, 자, 4보다 작을 때랑 4일 때는 괜찮아. 왜? 얘가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4보다 작을 때와 4일 때는 이 함수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볍게 4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둘 다 3, 3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상관이 없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죠? 이건 쉽죠? 근데 문제는 얘예요. 4보다 클 때의 상황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단 말이야. 근데 4보다 클 때의 상황은 지금 여기거든. 그럼 여기란 말이지. 근데 함수식을 보면 4보다 클 때의 상황은 식으로 써놓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저 지금 4보다 클 때, 이 4보다 클 때의 상황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눈가리가 있으면 쳐다보세요. 4보다 클 때의 상황은 주기가 4이다를 이용하면요 0보다 클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임을 알 수 있어. 그래서 4를 집어넣기 조금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에 4보다 클 때는 함수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얘랑 똑같은 상황을 만족시키는 0보다 클 때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줍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줘요. 됐죠? 4보다 클 때의 상황과 0보다 클 때의 상황은 같은 상황이니까 4보다 클 때의 상황을 집어넣기 조금 애매하잖아. 그쵸? 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랑 똑같은 상황인 0보다 클 때의 상황을 생각한 다음에 이래놓고 계산을 합니다. 그럼 0보다 클 때의 상황은 얘가 설명을 해주고 있으니까 0을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뭐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쵸? B라고 얘기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3일체가 돼야 연속이 되니까 바로 그냥 B는 뭐가 나와버려? 그렇지. 이렇게 3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B가 3이 나왔으니까 B에다가 3을 이렇게 콕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여전히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얼마야? 이렇게 하면 6 돼야 되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이렇게. 그래서 A가 2고 B가 3이라는 정보까지 얻어냈다. 근데 보통 A 플러스 B 구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F10 구하라고 했죠? 그쵸? 마지막에 F10 구하라고 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야. 10을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치? 얘는 0부터 4까지만 지금 식으로 표현해놨으니까 이 F11 때의 상황이 무슨 상황이랑 똑같은지를 생각해보는 거죠. 주기가 4라고 했으니까 F10은 누구랑 똑같다. 그렇지. 얘는 F6이랑 똑같다. 주기가 4니까 4만큼 내린 거야. 또 얘는 또 누구랑 똑같다? F2랑 똑같다. 또 얘는 누구랑 똑같다? F의 마이너스 2랑 똑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똑같은 함수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어디서 딱 끊어주면 돼? 여기서 끊어주면 되겠지. 이유는 함수 안에 이제 2를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까지 줄였잖아요. 그쵸? 그럼 그대로 2를 집어넣을 때 위에다 넣어야 돼? 밑에다 넣어야 돼? 그치? 위에다 넣어야겠죠. 0과 3 사이에 있는 여기다가 2를 쿡 집어넣으면 되길 테니까 마지막 최종적인 정답은 2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 2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플러스 4 고맙죠잉? 그대로 집어넣으면 점이 3 이렇게.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없어지면서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3. 아주 초깔끔하게 이놈의 답은 3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면 돼. 내가 지금 설명을 하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한다고 지금 이게 오래 걸린 거거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졸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빨리 답 내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요거 좀 연습을 눈에 익숙하게 이런 문제 유형을 눈에 익숙하게 자꾸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넘어갈 수만 있으면 아주 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어요. 아시겠죠? 밑에 있는 유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 급하게 촬영을 시작한다고 배터리를 안 갈고 시작해가지고 배터리를 잠깐 갈고 바로 그 다음 유제 1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필수 예제 8번. 연속성에 관련된 문제 중에 가장 이제 어려운 문제 중 하나예요. 심하라고 돼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를 심하라고 생각하면 안 되시고요.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가장 심하지. 가장 심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속을 공부했다. 함수의 연속은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앞에서 선생님이 졸라게 조잘조잘 걸었던 그 엄청난 그 똑같은 말들 그냥 답만 내면 되는데 저 새끼는 왜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까? 약간 그거에 대한 그 궁금증, 그거에 대한 의심 해소 시간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자. 일단 문제에서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가끔 여기서 진짜 황당하게 있잖아.
이거를 이차함수라고 해가지고 이 식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문제를 읽어보면요, 이 곡선이 이차함수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이 식을 식으로 풀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거 식 모른다는 얘기야, 이거. 그쵸? 그냥 그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직선으로 연결을 했잖아. 그치? 이건 선생님 직선으로 연결했으니까 이거는 함수식을 구할 수 있는데요. 아, 그렇지.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이걸 못 구하는데 이걸 백날 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쵸? 아, 얘는 함수식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수 fx는 이 그림에서는 뭐, 이 그림을 믿고 그냥 이 그림에서만 뭔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접근하시면 돼요. 아, 가끔 이런 애들이 진짜 있다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마이너스 1보다 x가 작을 때랑 마이너스 1과 x가 1 사이에 있을 때랑 막 이러고 있다니까. 1보다 클 때 해가지고 막 진짜 식을 써요. 막 쫙 해가지고 막 이 식을 여기다가 탁 해가 적용시켜가지고 gx식을 탁탁탁탁 만들고. 아, 물론 그런 문제가 있기도 있어. 근데 그럴 때는 이 함수를 정확히 준단 말이야. 이거 2차 함수라고 주고 막 그래요. 근데 얘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러면 안 되고요. 됐죠? 자, 그러면 일단 1번부터 해볼 건데, 잘 보세요. 함수가 갑자기 불연속이 되는 x의 값의 개수를 구하세요. 함수가. 선생님, 불연속 되는 거 마이너스 1이랑 1인데요? f 말고. f는, 이 f라는 함수는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불연속이에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과 x가 1일 때의 상황에서 불연속이라고. 됐죠? 그리고 불연속 점의 개수를 물어보면 2개 이렇게 말해야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들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다음 각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 gx를 물어보는 거예요. gx가 연속이다. gx가 불연속이다. 자, 불연속이라면 어디서 불연속이니? x값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불연속점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어디서 불연속인지를 따져달라는 얘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1번은 무슨 함수냐면 바로 곱하기 함수입니다. 오케이? 두 함수를 지금 곱해놨단 말이지. 이 앞에 있는 함수 1차 함수랑 이 뒤에 있는 함수 불연속 함수 두 놈을 곱해놨대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불연속 점의 개수를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x에 대해서 다 조사를 이렇게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조사할지 너무 막연하죠. 왜? 모든 실수를 다 조사해야 되니까 그때 필요한 게 이론이에요. 인데 이론 되게 쉬워. 요 놈이 바로 연속이에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 졸라게 유명한 1차 함수. 됐죠, 여기까지? 근데 f라는 함수는 지금 불연속이라고 그래프가 알려주고 있죠. x가 얼마일 때랑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불연속이라고 알려줬단 말이야. 그런 두 함수를 서로 뭐 하래요? 곱하래요. 연속과 불연속을 곱하면 결과는 뭐다? 알 수 없다. 연속일 수도 있고 불연속일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뭐야? 그럼 연속이지. 연속과 연속은 정의가 돼 있기만 하면 무조건 연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불연속이 될 수도 있는 곳, 그곳을 찾아서 거기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 불연속일 수도 있는 곳, 그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연속의 후보점이라고 부르죠. 불연속이 될지도 모르는 바로 후보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후보는 바로 보이네요. 1과 마일. 1과 마일이 후보야. 선생님, 왜 1과 마일에서만 하는 거죠? 다른 곳에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안 돼요. 만약에 1과 마일이 아닐 때를 가정해 볼게요. 1과 마일이 아니면 fx는 무슨 함수입니까? 자, 연속 함수야.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이 곳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전부 다 연속 함수거든. 그러면 연속과 연속을 곱하는 개념이라서 결과는 연속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마일과 1이 아닌 곳에서는 내가 따질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따져봤자 연속이구나. 그런 곳에서는 그냥 무조건 연속이라는 이론을 쓰면 되고, 여러분들은 마일과 1에서는 얘는 연속이지만 얘가 불연속이구나. 아, 이럴 때는 알 수 없으니까 조사를 해봐야겠네. 그래서 후보가 뭐다? 그렇지. 이때 1번의 후보는 x가 1일 때랑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가 후보입니다. 자, 그럼 후보 말 그대로 진짜 후보야. 확정적인 놈들이 아니야. 그러면 후보가 2개니까 선생님 불연속점 2개예요.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말 그대로 후보니까 그 후보를 여러분들이 선정을 잘 하고요. 그런 다음에 조사하면 돼요. 조사하는 방법은 너무 쉽지. 이 세상에서 연속을 조사하는 방법은 딱 하나잖아. 뭐야? 삼위일체. x는 1에서 조사를 할 때 삼위일체. 1보다 작다, 1이다, 1보다 크다. 요거 해주시면 돼요. 괜찮아요? 1보다 작다, 딱이다, 크다를 해주시면 된다고. 근데 어떤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조사하라고 했냐면 그림이 있으니까 이쪽에 할게요. 지금 우리는 어떤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하고 있냐면
x-1이라는 함수와 fx라는 함수 두 놈을 곱했다. 이렇게. 자, 여기는 합성함수의 개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극한값을 계산해 줄 때 숫자의 종류를 사실 정확히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극한값을 계산해 줄 때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뭐 말할 필요는 없죠. 그쵸? 요거 계산하시고 끝나고, 요거 계산하시고 끝나고 둘이 곱할 거니까. 합성의 개념이 안 들었잖아. 그래서 이건 좀 쉬워요. 그러면 1의 왼쪽과 1과 1의 오른쪽 값을 조사할 때 요거 먼저 쉬우니까 여기다 해보자고. 얘는 연속함수니까 여러분들이 1 말을 넣든 1을 넣든 1풀을 넣든 그냥 1 넣었을 때 값이랑 똑같은 값들이 출력되겠죠? 1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빵빵빵이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사실은 얘는 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사실은 없다. 오케이? 아, 사실은 없다. 큰일 날 뻔했다. 정말 어려운 문제는, 정말 나중에 어려운 문제는 이게 000이라고 항상 연속이 되는 것은 아니야. 이 뒤에 만약에 이렇게 무한대의 개념이 들어가 버리잖아? 그러면 0과 무한대를 곱했을 때 뭐가 된다? 모른다. 부정형 풀어줘야 돼요. 부정형을 풀어가지고 뭔가를 계산해줘서 필요한 정보를 더 얻어내야지. 여기다가 0이랑 무한대를 곱했지만 여기가 000이니까 그냥 무조건 얘 0이야 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잘못됐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이 분명 단서가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개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러분들 개념 강의에서는 뭐 그 정도까지는 다루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가 000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면 얘가 어떤 값을 갖든 상관없이 곱하면 000이겠죠. 그쵸? 근데 확인해 줘야 된다고. 혹시 무한대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f라는 함수 여기 있네요. 1을 기준으로 왼쪽 딱 오른쪽을 불러보시면 1, 1, 2.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정확히 말하면 1보다 작다, 딱이다, 2보다 작다인데, 그쵸? 이걸 계산한 다음에 더 이상 합성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1, 1, 2라고 외쳐주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1, 1,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얘는 무한대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곱하면 0, 곱하면 0, 곱하면 0이니까 0, 0, 0이 돼서 젠장. 젠장이 아니죠. 정말 고마운 거죠. 3일째가 됐으니까 여러분들 1에서 1이라는 후보에서는 뭐가 된 거야? 그렇지. 얘 연속된 거예요. 이렇게 따져주셔야 됩니다. 후보라고 해서 다 불연속이 되는 것은.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조사하면 되겠네요. 그쵸? 똑같은 함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조사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은 내가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딱이다, 크다를 여러분들이 조사하면요.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얘가 1차 함수니까 마이너스 1 그냥 집어넣고 끝낼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얘도 마이너스 2다, 얘도 마이너스 2다.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말할 필요는 없다. 합성의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의 개념이니까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f라는 함수에도 똑같이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집어넣을 건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딱 오른쪽을 불러주시면 마일 0, 0 됐죠? 그래서 마일 0, 0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곱해보니까 얘는 2가 될 것이고 얘는 곱해보니까 0이 될 것이고 얘는 곱해보니까 0이 됐네요. 안타깝게도 3의 일체가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러면 얘를 불연속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후보가 2개가 있었는데요. 후보가 2개가 있었는데 조사를 각각 해봤더니 하나는 연속이고 하나는 불연속이 된 거야. 따라서 1번 이 gx라는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그렇지, 마이너스 1일 때 그때 뭐더라? 불연속이다. 나머지는 연속.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근데 문제에서 불연속이 되는 x값의 개수만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몇 개라고 써주면 답이다. 그렇지, 1개 이렇게 써주면 답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1번을 깔끔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 2번은 굉장히 어려워. 왜? 이것도 이제 연속성을 조사하는 건데 합성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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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성기호 만나면 여러분들 굉장히 흥분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서클기호. 이렇게 합성한다는 이 서클기호를 전부 다 괄호로 일단 다 바꿔줍니다. 그럼 함수 자체를 f를 먼저 적용시키고 나서 h를 적용시켜주세요. 이런 얘기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럼 합성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는 게 이제 여러분 연속에서 제일 어렵고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 조사할 자신이 없죠. 자신 없는 게 아니라 못해. 인간은 못해. 어떻게 할 거야. 루트 3도 따지고 막 2분의 루트 7도 다 따져야 되는데 인간은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론을 살짝 써가지고 일단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후보를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후보를 먼저 선택해준다. 그 후보가 뭐예요, 선생님? 일단은 이 f라는 함수가 불연속이라는 걸 일단 알았어요. 어디서? x가 1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선생님 작은 거부터 쓰는 거 좋아하는데 큰 거부터 써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f라는 함수가 이제 속함수라고 하는데 얘를 안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이야. 1과 마이너스. 또 겉에 있는 함수 한번 보자. 겉에 있는 함수는 문제에서 h를 이렇게 줬단 말이죠. 선생님 이거 분수함수예요. 이거 유리함수예요. 고등수학 할 시간에 배웠어요. 잘하셨어요. 요놈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리면 십자가를 딱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몇 컴마 뺐어요. 그치? 1,0을 딱 찍어주고 여기가 양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아요. 됐죠? 그러면 딱 보자마자 선생님 이 함수는 연속함수예요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 1에서 정의가 안 되잖아. 그쵸? 문제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에서는 안타깝게도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정의가 안 되는 이 경우에도 불연속이라고 말하겠지. 그치? 정의가 안 되는 곳에서는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는데 연속은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이 h라는 함수는 여러분들이 배운 유리함수의 개념을 이용하면 x는 얼마에서? 1에서 불연속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1에서 불연속인 이유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아. 왜 1에서 불연속이라고? 삼위일체가 안 돼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하지 않아서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불연속이다 라는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자,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요거 1에서 불연속이고 이거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니까 후보는 얘를 불연속으로 하면서 똑같이 얘를 불연속으로 하는 1이에요. 이건 뭐 개소리야. 왜 여기서 연립이야. 갑자기 연립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말 그대로 정말 후보잖아요. 후보를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시간이라고. 그치?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도 따져봐야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후보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합성의 개념이 들어가면 속 안에 속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얘네들은 일단 다 후보야. 일단 다 후보야. 그래서 후보를 먼저 써볼게요. 후보는 일단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x가 1일 때 이거 일단 후보 됩니다. 속 안에 있는 함수가 불연속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딱 집어넣을 때 그치? 마이너스 1의 왼쪽 딱 오른쪽을 집어넣을 때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1도 마찬가지야. 1보다 작을 때랑 작을 때랑 클 때를 집어넣으면 굉장히 이상한 그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놈도 역시 후보가 되는 거고요. 그럼 뭐도 따져야 되냐면 근데 여기 x는 1이니까 선생님 1에서 그냥 따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더 이상 할 거 없잖아요. 아니지. h라는 함수는 1에서 불연속인 건 맞는데 x가 1일 때라고 말할 수 없어요. h에다가 뭘 쳐박을 때 1을 쳐박을 때 문제가 발생하잖아. 그쵸? x가 1일 때가 아니라 얘가 통째로 뭘 때? 1일 때. h 안에다가 f를 넣어서 오케이? 연속성을 조사를 하고 싶었는데 요놈의 떼기가 1에서 지금 정의가 안 되는 불연속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그치? 얘가 1일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죠. 문제 발생. 이렇게 이때 문제가 발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정식을 한번 풀어줘야 돼요. 근데 식도 없는데 방정식을 어떻게 풀어요, 선생님? 지금 우리는 이 그래프만을 철저히 믿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고 fx가 1일 때 그 상황이 궁금한 거니까 fx가 1일 때의 상황 어디야? 요거네요. 요거. 보입니까? 여기에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만들었을 때 f가 1이 되는 상황이 요 상황 그리고 요 상황 그리고 요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선생님 얘 어떻게 구해요? 나 못 구해 마. 식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구할 거야? 그래서 그놈을 그냥 알파. 얘는 이미 문제에서 줬습니다. 1이라고. 됐죠? 그럼 요놈은 얼마? 그렇지. 요놈을 베타라고 여러분들이 놔주는 거야. 그러면 fx가 1이 되는 놈도 후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후보를 더 쓸 수 있다. 알파 그리고 1. 1은 근데 여기서 이미 후보로 채택을 해놨으니까 굳이 또 한 번 안 써도 되고요. 베타까지. 이렇게 후보가 총 몇 개가 나온다. 그래요. 여러분 4개가 나옵니다. 이해되니? 요 2번 g라는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합성으로 생겼다면 여러분들이 후보를 선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후보가 4개가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4개가 다 후보인데 4개에서의 연속성을 조사를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둘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바로 불연속입니다. 왜? 우리가 알파에서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조사할 때 알파보다 작다, 알파보다 크다. 요거 3일체성을 조사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f에다가 걸고요. 그리고 나서 f를 다시 어디다가, 그치? h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을 거야. 이렇게. 왜 이렇게 안 써져?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을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잠깐 집어치우시고 알파만 넣어봐요. 알파를 f에다가 집어넣으면 알파를 f에다 집어넣으면 1이었잖아요. 얘가 1이란 말이야. 이거 딱 1. 그럼 얘를 여기다 다시 집어넣으면 이게 h 자 1일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얘는
이게 정의가 안 된다니까? 이게 정의할 수 없는 놈이잖아. 그러면 삼위일체성을 조사해야 되는데 정의가 안 되는 놈을 어떻게 누군가랑 비교하겠니?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 내용 때문에 있잖아요. 그냥 바로 불연속이야. 마찬가지겠죠. 이게 알파로 바뀌어도 그냥 넣으면 1일 거 아니야. 그럼 H1은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알파랑 베타에서는 삼위일체성을 조사할래야 조사할 수가 없어. 정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처음에 후보였는데 바로 그냥 불연속이다라고 말하면 끝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돼. 아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얘가 불연속인 이유가 X는 1에서 3위일체성이 지금 그 3위일체성 이게 세 개가 다 같지 않아서 불연속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함수값이 정의가 안 되잖아 얘들아. 얘가 왜 불연속인지는 알고 되새김질하고 넘어가는 게 좋아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바로 그게 이거야. 그걸 되새김질하고 지금 여기 오면은 여러분들이 어차피 뭐 알파는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 거니까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불연속이네 이러고 넘어가면 돼. 아시겠죠? 무식하게 후보 다 정하고 후보에서 바바박 이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치? 요런 개념들도 여러분들이 요런 문제에 녹여줘야 그래야 수학 실력이 늘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일단 알파랑 베타는 여러분들이 조사를 했으니까 이제 1과 마이너스 1에서 더 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라는 함수에다가 F를 집어넣는 합성의 개념을 써야 된다. 됐죠? 자, 지금부터 1보다 작을 때 1에서 먼저 할게요. 1보다 작을 때 1일 때 1보다 클 때 그 놈을 조사해보자. 됐죠? 그러면 1보다 작을 때는 얼마야? 1보다 작을 때. 그럼 1보다 작을 때를 집어넣으면 정말 1보다 작네요. 이번엔 이렇게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1 진짜로 집어넣으면 얼마지? 그치, 1이지. 근데 사실 이것도 근데 할 필요가 없었네. 미안합니다. 후보가 1인데 1도 할 필요가 없어서. 왜? 1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돼버려가지고 얘가 뭐가 돼? H1이 돼버릴 거 아니야? 그럼 얘도 역시 정의가 안 되겠지. 이게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1도 조사할 필요가 없네. 1도 바로 불연속이네. 그쵸? 이거 후보가 4개나 있었는데 무려 3개가 너무나도 쉽게 정의가 안 돼요. 그러면 딱 하나만 더 해주면 되겠네요. 어디서?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에서만 더 해주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을 때의 상황, 마이너스 1일 때의 상황, 마이너스 1보다 좀 클 때의 상황. 이 3개의 삼위일체성을 파바박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마이너스 1보다 좀 작을 때의 상황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은 1인데 그놈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이건 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좀 클 때의 상황으로 바뀝니다.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0이네요. 진짜 얘는 딱 0.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좀 클 때의 상황을 집어넣으니까 0. 0은 0인데 0보다 조금 큰 0 이렇게 말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그대로 어디다가 H라는 함수에다가 넣어주셔야죠. 이렇게.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근데 다시 한 번 더 H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고요. 어디서만 불연속이다? 1에서만 불연속인 함수가 H라는 함수였다. 그러면 여기서 1 없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1에서는 연속이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보다 큰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놈을 집어넣든 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효과. 됐죠? 얘는 그냥 H0인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H라는 함수가 1에서 불연속이었는데 얘는 지금 0보다 클 때의 상황만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0보다 클 때, 즉 0에서는 연속인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0보다 클 때의 상황과 0일 때와 0보다 작을 때의 상황이 모조리 다 뭐랑 똑같다. 0일 때의 상황이랑 똑같아. 됐죠? 얘네들은 같거든? 그치? 얘네들은 같은데 안타깝지만 얘네들은 같지 않아요. 왜? 계산해보면 알지 뭐. 여러분들 H에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때의 상황과 H에다가 0 집어넣을 때의 상황 둘이 다르잖아. 그쵸? 그래서 얘 조사를 진짜로 해봤더니 어떻다? 삼위일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얘도 불연속이더라. 됐죠? 후보가 4개가 있었는데 그중 3개는 함수값 자체가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불연속이고 하나는 정말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랬더니 이딴 일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여러분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따졌어. 선생님 여기 숫자의 종류를 원래 정확히 따져야 돼. 근데 결국은 숫자의 종류를 안 따져도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쵸? 이건 여러분들이 익숙해집니다. 왜 숫자의 종류를 따져놓고 마지막에 숫자의 종류가 필요 없게 됐냐면 요 H라는 함수가 연속 함수라서 그래요. 어디서? 1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그래서 이렇게도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합성이 나왔다고 해서 항상 숫자의 종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합성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합성을 할 때 만약 얘가
요 놈이 연속함수라면 처음부터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따질 필요는 없었던 건데, 만약에 내가 한 번 더 걸 이 함수가 불연속 함수면 이거 숫자의 종류 정확히 말하고 넣어야 돼. 왜냐하면 얘가 그곳에서 불연속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거는 지금 이론으로 내가 열심히 백날 떠들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얘 사실 숫자의 종류 정확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건 난 이미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한번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따지는 요 습관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쓸모없었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성의 개념이 들어오면 무조건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따져야만 한다. 합성의 개념이 들어오면 숫자의 종류를 정확히 따져야 된다. 계속 이거를 계속 마인드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습니다. 물론 숫자의 종류를 지금처럼 따지지 않고도 답이 나오는 문제도 있긴 있어. 근데 그게 아니면 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은 불연속점의 개수가 몇 개다? 4개다. 그리고 그 4개가 어떤 값들이다? 마이너스 1, 1. 그리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알파, 베타라는 이런 거 F를 1로 만들어주는 알파, 베타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말해주면 되고요. 얘는 문제에서 X의 값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4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놈의 값은 4개 이렇게. 아이고 정말 힘들죠. 그래서 밑에 있는 유제도 상당히 어렵고요. 난이도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그 가장 연속에서 최고 난도 그 최고 난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이 정도 난이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죠? 익숙해지면 금방 엄청나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최고 난도, 최고 난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가. 이 정도가 이제 연속에서 나오는 최고 난도다. 폭탄도 있거든, 폭탄. 최고 난도보다 더 여러분들 힘든 거. 그런 거 보통 이제 문제집 같은 데 보면 폭탄 딱 하나 탁 얹어져 있거나 아니면 킬 막 이렇게 써 있고 막 죽여버리겠어 막 이런 문제들 있잖아. 그쵸? 그런 문제는 이걸 훨씬 뛰어넘는 아주 미친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하면 되니까 지금 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진짜 마지막이네요. 필수예제. 필수예제 9번.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얘기입니다. 사이값 정리도 선생님이 개념 때 마지막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냥 그때 설명을 했으니까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고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왼쪽 문제 한번 보자. 다음 방정식 중에서 주어진 구간에서 실근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쵸? 근데 슬쩍 보니까 3차 방정식이야. 선생님 3차 방정식 저 풀 줄 알아요. 옛날에 고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이럴 때 제가 그 3차식 인수분해 해가지고 난리나게 풀었었어요. 그래 놓고 이거 한번 인수분해 해보잖아? 안 돼요. 여러분들 3차 방정식이 지금 풀어야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돼. 아예 1차로도 인수분해가 한 번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실근을 갖는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지금 그리고 점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구간이에요, 구간. x의 값이 3과 4 사이에 있다. 열린 구간 3과 4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점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라는 얘기야. 그치? 3부터 4까지만 보라는 얘기고 여기서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그렸을 때 y는을 붙여서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을 했을 때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곳이 무조건 여기에 하나 있니? 하나 이상 있니?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 느낌 왔네요. 뭐야?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나게 된 거야. 이거 못 풀잖아?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나게 됐어. 그럼 무조건 함수로만 해석하면 돼. 함수로 해석을 해야만 해요. 근데 이쪽을 0이라고 놓고 예쁘게 정리까지 해놨네. 안 돼 있으면 여러분들이 넘겨서 0으로 놓고 정리까지 해줘야죠. 그래야 함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즉 요놈이 x축이 되니까 좀 해석이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까지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풀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함수로 해석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 왼쪽에 있는 한쪽으로 밀어버린 이 함수가 너무나도 유명한 무슨 함수야? 이거 연속이에요. 이 연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연속성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앞에서 배운 모든 개념들을 써서. 근데 얘는 연속성을 조사할 필요조차 없는 놈이야. 전부 다 어때? 3차 함수, 4차 함수, 3차 함수, 3차 함수, 5차 함수니까 촐라게 유명한 다항 함수란 말이야. 그럼 왼쪽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우린 다 연속이야 이렇게. 됐죠?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나서 예쁘게 정리해서 는 0이라고 만든 다음에 함수로 해석했는데 왼쪽에 있는 놈이 졸라게 유명한 연속함수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 근데 우리는 지금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해야 돼. 어떤 구간에서.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라는 스킬을 쓰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제 조건이 풀 시나리오로 쫙 말이 나와야 돼요. 졸라 빨리. 빨리 할 필요는 없고 정확히 이렇게 순차적으로 탁탁탁탁 말할 수 있는.
요 상황까지가 오면 아 이건 그냥 사이값 정리 문제구나. 왼쪽이 전부 다 연속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바로 스킬을 발동시키면 되는구나. 그 스킬이 뭐였냐면 그냥 함수값이야. 이 연속이라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3을 집어넣은 함수값 구해보면 돼요. 3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3 그대로 쿡쿡 집어넣으니까 27 마이너스 9이 18 그리고 마이너스 1.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거 뭐 자세하게 계산할 필요 없이 얘가 양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4도 한번 집어넣어보자. 4 집어넣으니까 4에 3승 64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 얼마죠? 4 집어넣으면 32네요. 그리고 4 집어넣으면 어차피 마이너스니까. 얘도 양의 값을 갖네요. 자, 사실은 이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 아직까지 우리가 미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3차함수 그래프 개형을 정확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요 점과 요 점을 지날 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만을 활용하면 선생님 얘가요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근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상에서는, 지식 안에서는 얘가 양이고 얘가 양이면 내려왔다 올라갈 수 있는지 내려올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만 이러고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잖아 얘들아. 그러면 3과 4 사이에서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없지. 이런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오케이?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문제 안 나오고 문제에서 알려줘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정확히 알려주거나 만약에 미분을 모른다면 오케이? 알려주거나 아니면 미분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거나.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사실 잘못된 문제야. 왜? 여기 이것만 가지고는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발견할 이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실근을 갖지는 않는 거야? 실근을 갖는 거야? 갖지 않는 거야? 모른단 말이야. 그거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잘못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는 그냥 뭐다?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여기가 양의 값이고 여기가 양의 값일 때 x축이랑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러니까 얘는 실근을 갖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 그냥 단지 출제자의 의도는 그런 것 뿐이야. 알겠죠? 그냥 개념 연습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너무 걸고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놈. 요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해봤자 인수분해가 안 돼. 한 번은 된다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가 한 번은 되네요. x에다가 1 집어넣어가지고 인수분해를 또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인수분해 하지 마시고 지금 이 문제는 사이값의 정리를 여러분들 연습하는 개념 문제니까 그냥 사이값 정리 한번 써볼게요. 얘도 똑같이 연속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상태에서 x축과의 만남을 확인하고 싶은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니까 정말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을 쿡쿡쿡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얘가 그냥 양의 값을 갖는다. 함수값을.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그냥 바로 3이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그러면 얘가 4차 함수가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미분을 공부하면 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는 얘가 양의 값이고 얘가 양의 값이니까 실근을 갖는지 안 갖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잖아, 우리는 지금. 그래서 얘를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실제로 미분을 통해서 근을 구해보면 실근을 가질지도 몰라요. 그건 지금 내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3번. 3번도 똑같이 여러분들 구간을 딱 만들어 놓고 스킬 발동시키는 거야. 함수값만을 이용해서 근을 갖는지 한번 보자. 2 그대로 집어넣으면 암산할게요. 8에서 6 빼니까 2 거기다 1 더하니까 역시 3이네요. 아니 플러스네요. 자, 3 그대로 집어넣으면 뭐 졸라 크네요. 27에서 9 뺀 다음에 1 더하니까 역시 플러스네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실근을 가질 수도 있지만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얘도 안 돼. 됐죠? 3, 7 또 해볼게요. 3 그대로 집어넣으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3 집어넣으면 15 플러스 6. 그래서 21이네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 지금 3, 여기 7 이런 상태인데 얘가 지금 또 졸라 플러스야. 졸라 플러스. 근데 여기다 7을 그대로 팍 집어넣으면 솔직히 안 해봐도 되겠다 얘들아. 이거 여기다가 7 집어넣으면 개 크잖아. 이거 졸라 크잖아. 계산해보면 이게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스킬로는 근을 확인할 길이 없구나.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5번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니까 0 집어넣은 함수값 얼마야? 2 양의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1 집어넣은 함수값 구해보니까 얼마야? 음의 값을 갖네요. 이렇게. 오케이?
근데 여기다가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긴 그리는데 졸라 유명한 오차함수, 끊어짐 없는 연속함수를 그릴 거니까 얘가 5번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적어도 한 번은 뚫고 내려가 줄 거 아니야. 아,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 가지고도 실근의 존재성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놈이구나 해서 답은 5번인 거야. 아시겠죠? 이 중에 1번, 2번, 3번, 4번 중에 실제 실근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미분을 좀 공부한 학생이 이걸 다 따져본 거야. 선생님, 문제가 잘못됐는데요? 잘못됐다고요. 잘못됐다고. 알겠지? 잘못됐는데 그냥 지금 이 문제는 사이값의 정리를 조금 연습하기 위한 개념 문제쯤이라고 생각하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답을 내고 넘어가 주세요. 아시겠죠? 좋아요. 뿅.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보자. 오른쪽 문제. 진짜 대망의 마지막 필수예제 문제네요. 그렇죠? 자, 일단 함수가 연속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함수들을 준 게 아니라 어떤 함수 값만 몇 개 줬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방정식을 줬어요. 요 방정식. 요렇게 생겨먹은 방정식을 줬고,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네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를. 일단은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이거를 물어볼게. 이 방정식 풀 수 있어요? 절대 못 풀지. 왜? 아니, f라는 함수를 그냥 함수값 몇 개를 주고 x라고 놓고 방정식을 어떻게 풀 거야? 그러니까 이걸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이건 풀 수 없어.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되니? 근데 문제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 f가 연속이야. 근데 x도 연속이잖아. 그쵸? 아, 얘 왠지 사이값 정리 쓸 것 같아. 풀 수 없는 방정식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하라는 문제니까 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실근의 존재성을 물어보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사이값 정리를 쓰고 싶은데, 스킬을 발동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거보다는 한쪽으로 밀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한쪽으로 밀어버린 다음에 이 새끼로 함수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쪽으로 민 거야. 그러면 얘를 y는을 붙여서 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 함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럼 왼쪽에 있는 놈은 귀여운 무슨 함수, 연속함수. 오른쪽에 있는 놈은 x축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함수로 해석하기 정말 편해졌죠. 자, 그런 상태에서 실근의 존재성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분들은 x축을 만들어 주시고요. 근데 선생님, 앞에 있는 문제는 이렇게 구간을 다 줬는데 지금 이 문제는 구간을 하나도 주지 않았는데요. 여기 있다. 구간을 표현하는 방법은 구간 기호도 있지만 정말 보기 편하게 써있네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기호도 있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부터 여러분들은 2까지 구간을 세팅해 놓고 이 안에 실근이 몇 개 생기는지 다 조사하면 돼. 그래서 문제에서 함수값들을 다 줘버린 거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도 준 거고. 자, 여기 조심하세요. 마이너스 2와 2가 같을 수 있습니다.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놈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자살했다. 개박살.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자살은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자살. 사회가 이렇게 무서워. 자살하지 마세요. 아무리 그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을 해도 자살하지 마세요. 정말 남아있는 분들에 대한 엄청난 정말 어떻게 살라고 말이야. 남아있는 분들은 자기만 그냥 내 죄를 사하겠다. 내 죄를 내가 사하는 건 아니죠. 안 돼요. 죽어서도 죄를 짓는 거니까 그러지 마세요. 안 하겠죠, 자살. 자, 보세요. 요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애들이 신났다고 여기다가 이렇게 찍는 애들이 있거든? 이럴 수도 있어. 이럴 수도 있는데 지금 완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여러분들이 그려야 될 함수의 이름은 얘입니다. fx가 아니야. 난 지금 얘를 그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다고.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여기다가 점을 찍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난 지금 얘를 그리고 있는 거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라고요? 그치?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를 집어넣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 1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게 아니라 여기 찍혀. 뭐 정확한 값은 필요 없습니다. 얘가 양인지 음인지가 중요한 거니까 스킬을 발동시킬 때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뚱맞게 여기서 바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디테일한 좀 값들을 줬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해보는 거야. 마이너스 1도.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마이너스 2니까 신났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f의 마이너스 1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둘이 더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 거지. 우연의 일치로 얘는 음의 값이 찍히는 게 맞네요. 됐죠? 그 다음에 또 0일 때도 해봐야 돼. 문제에서 0도 줬으니까. 자, 0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F0 얼마라고요? 1. 근데 x에다가도 똑같이 0 집어넣으니까 F1 빼기 0이니까 F0 빼기 0이니까 아무튼 얘가 양수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킨단 말이죠. 됐죠? 또 해봐야 돼요. 1일 때도 또 해봐야 돼. 1일 때. 문제에서 F1을 줬단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2라고 신났다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음수값 찍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또 해야겠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고요. x에다가도 똑같이 1 쿡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우연의 일치예요. 음의 값이 찍히네요. 됐죠? 그런 다음에 2를 집어넣은 함수값도 구해야 되는데 음이라고 신났다고 음이라고 찍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그대로 2를 집어넣어서 f의 2 마이너스 2 이걸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f의 2가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니까 마이너스 2를 또 해주면 또 음수잖아. 그쵸? 얘는 우연의 일치네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선생님 그래프 이제 어떻게 그리면 돼요? 연속이라고 소리 지르고 있으니까 됐죠? 다 연결해서 그리면 돼. 근데 어떻게 연결해요 선생님? 여기서 얘가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한 번 뚫고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고 100번 뚫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잘했어요. 이게 100번 뚫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몇 번은. 그치? 연속이니까 한 번은 뚫어준다. 그런 개념이잖아. 이게 사이값의 정리잖아요. 그쵸?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로 갈 때 100번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번은 뚫고 올라가고 얘가 내려올 때 100번 뚫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한 번 뚫고 내려오겠죠. 그쵸? 그 다음 얘가 중요해. 선생님 얘는요 올라왔다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잖아 이 자식들아. 올라왔다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근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준 거지.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을 갖는지. 여기 실근을 안 가질 수도 있거든? 자,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말로 이렇게 다시 바꾸면 돼. 최소 몇 개니? 실근이 최소 몇 개니? 이거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실근이 최소 1개, 2개, 3개, 그리고 없어요. 이해됩니까? 얘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실근이 없을 수도 있다고. 최소 몇 개니 묻는 거랑 똑같으니까. 됐니?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을 뭐라고 내주면 된다. 같이. 3개다. 1개, 2개, 3개. 요 정도까지만 실근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알 수 없어. 됐죠? 더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알 수 없어. 이게 바로 사이값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밑에 있는 유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연습을 해서 잘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너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문제 너무 토달지 마시고. 오케이? 사이값 정리를 좀 연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고 여기까지가 대망의 수투 큰 1단원 극한 단원이 끝났습니다. 됐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미분을 공부하게 될 텐데 요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 그 극한을 다 했다 이러면 진짜 미친놈이에요. 아시겠죠? 무수히 많은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문제풀이집에서는 얘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 공부를 꼭 하시고요. 됐죠? 극한에 어느 정도 완벽하게 마스터가 된 상태에서 미분을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극한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